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2020년 생물들의 겨울나기 수업을 맡은 서울대학교 식물습지 생태학 연구실의 최유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10월 10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와서 같이 다양한 생물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지, 또 미리 알아가면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생물들의 다양한 유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풀들이 있겠죠. 풀들이 있고 또 나무도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생물, 곤충들도 있고 가재나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다람쥐, 포유류 이런 다람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다 각자 저마다의 겨울을 나는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좀 그것이 모호해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만, 먼저 사계절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래서 봄에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무들에서 나뭇잎들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또 늘푸른 나무들, 상록성 나무들은 이렇게 나뭇잎이 계속 초록색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꽃들이 많이 피어나죠. 나무나 풀에서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서 예쁜 색으로 우리가 자연을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름이 되면 더 초록색의 나뭇잎들과 풀잎들이 많이 자라고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록색이라고 싱그러운 색깔이라고 하면 이제 여름이 딱 떠오르는,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을은 이렇게 단풍이 드는, 낙엽이 지는 이제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나뭇잎들에서 이렇게 성분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노란색 또는 붉은색 계열의 나뭇잎들로 색이 변하는, 단풍이 든다고 하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기가 가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식물들의 잎이 없죠. 그래서 잎들이 다 떨어지고 줄기만 남은 채로 이렇게 겨울을 나게 되고 눈이 덮여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사계절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이는,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 귀엽죠? 이 새는 박새라고 하는 새인데요. 박새가 원래 이렇게 통통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도 통통한 건 아니고요. 이게 뚱뚱해 보이지만 털을 부풀려서 따뜻하게 한 상태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겨울을 나는 방식을 취하는 동물들도 있고요. 식물들입니다. 식물들은 이게 여름의 모습, 겨울의 모습인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동물들과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일단 그 자리에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나무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어느 날 내가 나무 여기다 심어놨는데 다음 달에 가보니 나무가 여기 없고 저기 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의 변화들을 오롯이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여름에는 이렇게 잎도 많고 이렇게 막 살아가지만, 겨울에는 그 잎들을 다 떨구고, 여기 보시면 잎이 하나도 없죠. 잎도 없고 풀들도 초록색의 부분들이 다 이제 시들고 떨어지고, 이렇게 다소 앙상한 모습으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런 모습으로 또 겨울을 나는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관찰을 해볼 겁니다. 이걸 보시면 왼쪽의 지도, 둘 다 한반도 지도이죠. 왼쪽의 지도는 1월 달에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입니다. 이게 좀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거는 각 영역별로 어떤 류의 나무들이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붉은 선이 그 나무 종류의 북한계선, 그러니까 여기 이 선 위쪽으로는 가을밀이라는 식물이 살지 못한다. 여기 이렇게 있는 이 선 위쪽으로는 대나무류가 잘 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무들이 그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위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 온도에 맞춰서 어디까지 살 수 있는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계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겹쳐보면 그 선에 이 검은 선과, 그리고 또 이런 푸른 영역들의 그 범위, 그리고 붉은 선,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나무들이 어디에서 생존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없느냐, 혹은 이런 나무들이 어디를 좋아하느냐, 그런 환경적인 요인의 큰 부분이 이런 겨울의 온도, 특히 겨울의 낮은 온도, 추운 온도. 왜냐하면 추운 온도에서 식물들이 살기 어렵죠. 교수님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식물들이 겨울을 난다는 건 추운 온도에서 물이 부족한 것에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더 추운 곳에서는 살 수 없죠. 한 요 정도 추운 곳에서는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분포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1월달의 평균 기온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식물들에게는 그 온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동물들에게도 온도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들이 이제 또 따뜻한 곳을 찾아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철새라고 하죠. 그리고 곰 같은 경우 또 뭐 이렇게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걸 먹어서 이렇게 양분을 비축하고 지방이나 이런 것들,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땅속이나 뭐 동굴이나 이런 곳으로 동물들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곰도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이처럼 식물과 다르게 동물은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따뜻한 곳으로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나마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견뎌내거나 이런 식으로 겨울을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10일에 진행하게 될 수업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주변의 생물들이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의 생물들을 찾고 관찰할 수 있다 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관찰하는 활동을 많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겨울철과 다른 계절의 나무의 겉모습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겨울을 나는 나무의 겨울눈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겨울을 나는 풀의 뿌리, 줄기, 잎을 또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겨울을 나는 식물의 씨앗을 찾고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작은 동물도 마찬가지로 겨울을 나는 것을 우리가 장소를 찾고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나무에는 갈잎나무와 늘푸른 나무가 있습니다. 딱 말해서 느낌이 오죠. 잎을 간다. 한 해가 지나면 잎을 다 떨어뜨리고 새 잎으로 다시 갈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낙엽을 떨어뜨리는 나무를 말하고요. 늘푸른 나무는 상록성 나무, 늘 푸르게 있는 소나무 같은, 주로 침엽수가 많지만 꼭 침엽수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늘 푸른 나무의 유형이 또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늘 푸른 나무, 즉 소나무 같은 애들은 나뭇잎이 한 번 나면 절대 떨어지지 않을까요? 누가 뜯어내지 않는 이상?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나뭇잎마다 수명은 있어서 대략 한 2년 정도면 그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꼭 겨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풀 같은 경우에는 한 해살이 풀이 있고 또 두 해살이 또는 여러 해살이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각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동물에는 뭐 곤충이 있겠고, 혹은 곤충이 아니더라도 어떤 무척추 동물, 절지 동물 유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찰을 하게 될 겁니다. 야외에서 겨울을 나는 생물의 모습을 관찰할 건데요. 나무에는 겨울눈이란 걸 볼 거고요. 뭐 잎이나 씨앗도 함께 조금씩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뿌리, 줄기, 씨앗을 위주로 한번 볼 거고, 작은 동물은 나무 껍질 속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낙엽 밑이나 계곡의 돌 밑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10월 10일에 수업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다치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듣기, 그 다음에 위험한 생물 조심하세요. 벌이나 가시 이런 거 찔리지 않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따가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장갑을 저희가 나눠드릴 테니까 장갑을 항상 끼고 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장갑이 모종삽이라는 그 채집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들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손이 싹 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찔리거나 긁히면은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돌아다니지 말기. 여기서 주변에서 이렇게 보지만 학교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산속이나 이런 곳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항상 무리에서 30m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딱 보이는 그 반경 내에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벌, 얘네들이 이렇게 있지만 건드리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먼저 볼 것들이 이제 빠르게 살펴볼 텐데, 일본 목련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이제 이렇게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진 형태를 보일 텐데,
보시면 나뭇잎들이 이렇게 나무 밑에 낙엽의 형태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백목련, 목련과의 백목련이라는 식물 나무의 겨울눈입니다. 나무 가지 끝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건데요. 겨울눈 역시 겨울을 나는 식물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림나무의 특징이 되겠는데, 이제 보시면 털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래서 털로서 겨울눈 안에 있는 이제 이듬해에 돋아날 새로운 잎이 꽃이 될 친구들을 이제 털로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카시 나무입니다. 아카시 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 눈이 이렇게 가지 속에 숨어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일본 목련의 우리가 아마 보게 될 나무의 겨울 눈의 형태입니다. 굉장히 커요. 이게 실제 이 크기는 아니지만 겨울 눈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겨울 눈이 이제 이듬해가 되고 봄이 되면 터지고 그 안에서 잎과 꽃 이런 것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갓 돋아난 잎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되겠고요.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 가운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 열매가 되면 이런 형태가 또 되겠죠. 그래서 열매는 뭐 이렇게 땅에 뿌려주면 또 새로운 일본 목련이 나기도 하겠고. 그래서 일본 목련의 이 겨울 눈을 눈비늘이라고 해요. 겉에 거를 눈비늘을 벗기고 혹은 면도칼로 이렇게 단면을 보면 안에 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한번 벗겨보면서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 있다는 거. 그러면 털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견뎌낼 수 있겠죠. 그래서 칠엽수나 백목련도 마찬가지. 겉에 털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쪽에 털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털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갈나무가 있는데요. 신갈나무 도토리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물론 지금 잎이 이런 색깔 이런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잎을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산에 가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겨울눈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고 가지 끝에 달려 있어서 겨울눈의 형태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관찰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단풍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겼지만 이제 아마 이렇게 단풍이 되면 빨갛게 물든 잎을 아마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풍나무의 또 겨울을 나는 모습에 어떤 게 있을지 똑같이 마찬가지로 겨울눈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식물이 아닌 동물들, 특히 곤충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살펴볼 건데, 곤충들 같은 경우 알을 낳아서 알, 번데기, 뭐 애벌레 이런 형태들로 주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을 낳아서 땅속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요. 이것도 어떤 곤충의 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사마귀류, 정확히 무슨 사마귀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또 알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아마 풍뎅이류일 텐데 나무 껍질 속에 이렇게 애벌레 형태로 겨울을 나는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벌레의 번데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딱 감싸서 그 안에서 겨울을 나는 형태도 있겠습니다. 개미들 같은 경우 나무 껍질 속에 이렇게 또 숨어서 안속에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 무당벌레도 마찬가지. 이파리나 이렇게 땅속 이런 곳에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돌 같은 걸 드러내면 이런 말벌 같은 애들도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속에 또 벌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사슴벌레 종류일 테지만 이제 나무 속에, 나무줄기 속에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땅 속에서 겨울을 나는 거미류를 저희가 또 이렇게 들춰내다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땅 속에서 겨울을 날 텐데, 이게 아마 참개구리? 네. 이것도 개구리도 이렇게 또 이렇게 겨울을 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그 무당검이나 아니면 어떤 방앗개비, 가재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겨울을 날지, 지금 현재 그들이 취하고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10월 10일에 와서 같이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옷, 복장 잘 갖춰 입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즐거운 활동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